안녕하세요. 뒷개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정현 국회의원, 그 박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땅으로 꺼지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꼬라지도 안 보이거든 이정현 국회의원의 그 세월호 방송 그 보도 개입한 건으로 재판에 오늘 선고가 있었어요. 이 재판의 결심이 8월 24일 대통령 그 항소심 그 재판이 끝나는 날 5시에 이 사람 결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동지들을 불러 모았죠. 진짜 그 화도 나기도 하고 성질이 나갖고 동지들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정현 재판 결심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재판의 내용은 좀 이정현 국회의원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꼬라지도 안 보고 있는 이정현이가 너무너무 얄미워갖고 저희가 동지들 불러 모았고 재판 끝나고 나오는 이정현한테 소리를 저희가 막 질러댔었죠.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냐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재판은 세월호 사건이 이제 끝나고 막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해경을 비난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 수석 입장에서 KBS 김시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었던 김시곤한테 전화를 해서 해경 비난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 뭐 좀 그러면서 다른 걸 좀 대체해달라, 그리고 방송한 거를 좀 다른 녹음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봤는데 그걸 갖다가 보도 편성에 개입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이 그 오윤수라는 여자 판사가 단독으로 했는데, 아니 재판에 여자 판사들은 왜 몰골들이 그 모양들이에요. 딱 봐도 진짜 아니 뭐 머리가 길든 어쨌든 좀 관리를 하고 나오지, 머리 길면 긴 대로 그냥 참 꼬라지들이 진짜 하여튼 누가 뭐 딱 봐도 그냥 뭐 같은 그런 꼴로 나와갖고 하는데, 이 여자가 방송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정현 국회의원이 공소사실 인정을 하고 뭐 그 쟁점 치열하게 다투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유죄 판결 내린다고 딱 이제 처음부터 결론을 딱 내고 얘기를 판결을 읽어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길게 얘기를 할 거라고. 이게 뭐예요? 뭐 딱 정해놓고 아주 뭐 또 잘난 척을 하는 거죠. 뭐 내용이 어떻거나 말거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유죄를 주려니까 말이 길어진 거지 뭐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방송법 그 4조 2항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뭐 그 법률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뭐 이런 법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제 판사가 읽어가는 그 이제 판결문 내용이 홍보비서관 지위를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홍보비서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정현 국회의원이나 이제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홍보비서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하고 사정을 한 것이다. 그 의견을 개진했을 뿐 김시곤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편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을 물고 있었는데 뭐 지네들이 뭐 대통령 무서워갖고 뭐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다들 지네 세상이었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율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방송 편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뭐 정당한 행위였었다. 이제 이렇게 이정현 국회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판사가 그렇게 한 것이, 전화를 하고 한 것이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제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갔는데,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이제 이건 법률이죠.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뭐 편성 독립성 인정, 국가 권력 편성 독립보장 뭐 이런 쭉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독립성, 자유가 무너졌을 경우
원천적으로 뭐 차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송 편성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 의미를 살펴봤을 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오보를 정정하려 했다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택해야 했었다고 싶었다. 뭐 그게 오명은 아니었었죠. 조금 뭐 너무 그렇게 몰고 가니까 해경이 그 구조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해경이 못했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정현 의원이 주장한 거에 비해서 검사들이 주장한 그 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송 편성 간섭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이게 죄가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정현 국회의원은 김시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사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판사 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김시곤과 친밀한 관계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듣기에도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보수석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물고 지르는 게 대통령, 그 홍보수석이 전화한 거는 대통령이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KBS 보도국장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홍보수석이 전화한 거는 이게 방송에 간섭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박 대통령을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지위를 이용한 의도가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가 없다고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김시곤이 방송 평석에 위치에 있었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반편성 본부장 본부국장이 일임하고 있는 점, 요거는 제가 잘 얘긴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좀 안 됐네요. 그러면서 김시곤은 방송 편성에 결정할 지위에 있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결정권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했으니까 불편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없다는 변론의 주장은 맞지 않다. 김시곤이 이 방송 편성에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말한 시기나 말의 내용 또 말의 대조 음성이라든가 말투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위원의 전화는 의견 제시가 아닌 상대방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읽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경 비판 자제해달라, 좀 대체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도한 것에서 아무 내용이 변경이 없었다는 것,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형에 관해서 읽어갔는데, 뭐 국가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는 거고, 뭐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방송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이 자유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언론이 자유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가 또는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라고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진짜 악의적인 건데 방송법 제재 위반 규정이 이거 있으면서도 30일 동안 이제 이게 한 번도 써먹지 않았는데 이정현 국회의원한테 이거를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 요거는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적용된 것이 없고 애매한 법률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면 정치적으로 사법 절차 이용돼 그러면서 이제 양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의 자유나 방송에 영향을 막대하게 주는 거,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방송에 개입한 거, 이렇게 국가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면서 언론이 자유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국회의원 이정현 국회의원이 주장한 거겠죠. 그래서 방송법 제재 위반 규정이 31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에게 한 번도 적용된 것이 없고 애매한 법률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면 정치적으로 처벌하고 정치적으로 사법 절차가 이용되는 것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대한민국 사법 제도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이제 판사가 재판부는 아무도 이를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 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나아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여기는 왜곡된 인식으로 만연했기 때문을 보인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양심도 없는 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이 여자는 하나도 모르나 봐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언론 탄압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진짜 눈그만큼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이 여자는 이 판결문을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반대파에 이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상황을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주장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하나도 동의 안 하고 이 여자 진짜 사상이 어떤 여잔지를 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껏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 왔다는 사실은 법조항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근거이며 제발 문재인 정부한테 이건 좀 적용하라고 하세요, 판사님. 적용하라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첫 적용 대상인 이정현 의원에게 실형을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별성, 요거는 제가 그 가별성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인 공부활동이라고 생각해 처벌 위험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점, 요거는 이제 뭐 모르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집행유예를 이제 준다는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라고 하면서 징역 1년에다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은 끝났는데, 물론 이정현 의원이 지난번에는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정했냐고 저희가 막 소리 질렀지만, 사실 또 오늘은 또 이정현 의원만 또 원망하기로 좀 그렇긴 했어요. 그랬는데 재판 내용이, 아니 도대체 제가 재판 끝나고 밖으로 나와갖고 그랬죠.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재판을 들으려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냈냐고, 이 거지 같은 판결을 들으려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냈냐고, 아니 이런 개 같은 판결을 듣고도 분하지도 않냐고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그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이 왜 저 모양인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2년이나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이정현 의원 뭐 말하면 어디 잡아가요? 정말 저런 인간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런 인간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고, 정말 국회의원들 우리가 2020년에 다 바꿔야 돼요. 아니 도대체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저게 아니 전화를 그 홍보수석실에 있을 때 전화만 하면 다 해요? 아니 왜 못 나와요 도대체? 왜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왜 대처를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한두 달 더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인생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돼서 뭐가 좋아져요?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기자들이 엄청 몰려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이제 계단을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거나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똑같더라고요. 2층에 내려와갖고 뒤로 빠지는데 기자들이 엄청 몰려갔었어요. 거기서도 와갖고 기자들한테 진짜 영혼 없는 글을 쓰대는 기자들 양심 좀 가지라고 제가 소리쳤죠.
진짜 이정현 국회의원한테는 저희도 동정이란 건 눈꽃만큼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 비겁할 수가 없어요. 뭐 1년 뭐 징역 1년이고 이건 1심이니까 아직 2심 3심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징역 1년 떨어지면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데 뭐 2020년까지 뭐 재판 끌다가 뭐 그때까지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뭐 몇 달 동안 더 먼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렇지만 진작에 자기가 좀 컨설을 치고 문제 없었다라고 하고 태극기 국민들하고 좀 같이 합치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못 나가더라도 최소한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힘은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렇게 비겁하게 살아서 도대체 어디다 써요? 하여튼 좀 답답한 인간 오늘 본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뭐 벌써 8월 달에 결심을 하고 10월 달에 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지 뭐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했네요. 내년에 또 이제 항소심 하면서 뭐 싸울 것도 없겠죠. 뭐 올라가자마자 바로 바로 선고를 내리겠죠. 뭐 그때 또 가서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뭘 하셨어요? 특활비 다 받아 쓰고 대통령 왜 6년을 받고 2년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왜 가만히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법정에 안 나오는데 왜 구속이 안 되는데요? 뭘 하고 있어요? 뭘 했어요? 네? 뭘 했냐고요? 한마디로 그 말 어디다 하려고요? 네? 그 말 언제 하려고요? 대통령 무슨 걸 모르세요? 옆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네? 면회 한번 가주세요. 의원님. 아니 출마하시느냐고. 그따위로 살지 말아요, 신자들. 대한민국 대라연타 곤란한 이정현